여러분 반갑습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고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고 하죠. 소중한 법연과 혈연으로 만나서 공도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특별한 복을 지닌 사람일 텐데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4대째 전무 출신을 배출한 특별한 복을 지닌 분입니다. 종로교당 화산 이화행 법사 초대했습니다. 화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도 늘 인자하고 편안한 그 모습 그대로 잃지 않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말 큰 병고를 치른 분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평소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관리라기보다는 평소에 하는 그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하고 또 요가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가까운 산 등산하면서 네. 지내죠. 네. 선하고 요가하는 거는 뭐 혼자 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반드시 또 네. 따라 우리 집 내자이신 원타원님 같이 하죠. 네. 더욱 원타원 보람있게. 신순진 법사님. 예. 그리고 원음방송을 또 애청하시면서 원음방송에서 함께 선 프로그램이나 또 요가 프로그램 따라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니까. 다른 어느 운동과 프로그램보다도 요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일거양득이라고 할까? 정신도 맑아지면서 네. 몸 건강도 좋아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요가를 몇 개월 할 수 있고 몇 번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아침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선과 동행해서 한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때로는 좀 힘든 마음도 나고 나태심도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 챙기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령 어디를 간다든가 특별한 그 시간이 없어서 쫓긴다든가 한 때를 제어고는 언제나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내의 선수행이고 또 나의 정신적인 그 자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예. 이제 수행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하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또 뭐 다른 운동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제 복지관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운동인데 네. 운동 중에서 더 멀리 뛰고 달리는 것은 잘 못할지라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당구 또 좋아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죠. 그리고 머리도 쓰고요. 그렇군요. 예. 아마 당구를 치려면 이 손동작이나 여러 가지 몸동작도 필요하지만 사리 연구가 아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주로 어떤 분들과 당구를 치고 계세요? 글쎄요, 저 동네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잘 알지 못하는 남과도 같이 어울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당구도 치시고 또 산행도 하고 계세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 꼭 가까운 산에 가서 산 둘레길을 거닐고 예. 돌아와서 집에서 간단한 모욕도 하고 지내면 너무 좋아요. 아주 건강에 최고예요. 예. 평소 건강관리를 이렇게 예. 잘하고 계시고 사실 화사님은 한 13년 전인가요? 네. 정말 큰 수술을 하셨어요. 네. 예, 구강암 수술을 거의 뭐 12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후에도 그런 큰 병고를 극복을 하면서 어쩌면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이기자는 그런 또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뭐 앞서 그 녹화하기 전에 좀 이 말이 어눌하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뵈니까 뭐 생생하게 말씀도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앞으로 이제 좋은 말씀을 이 시간 통해서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화사님은 최근에 또 책을 출간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책이에요?
예,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을 평화의 나래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제목이 평화의 나래. 평화의 나래. 네. 지금 이 시기적으로 내놓고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평화가 우리에게 지금 현실하게 느끼는 때 이 책을 발간하게 되어서 참 저도 참 좋고, 평화의 나래라는 책을 요새 출판 기념회도 갖고 또 교당에 가서 그걸 가지고 화선도 좀 하고 네. 또 봉도 훈련에 가서 선수행도 하면서 요새 시간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사실 이 화사님 80이 넘은 연세에 이렇게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면서 또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책을 쓰시고 더군다나 그 책의 주제가 평화와 관련된 거라서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책과 관련된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 화사님의 얘기를 나누기 전에 사실은 이 화사님의 가족사를 저는 듣고 싶은데요. 화사님은 정말 앞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4대째 전무주신을 배출하기도 했고, 제가 출가 두루두루 많은 소중한 인연들의 둘레 속에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버님, 우리 화사님의 아버님인 도산 이동환 종법사께서는 선진님 정말 특별한 분이시죠. 우리 교단의 경제적으로 기반을 다지시기도 하고 영육상전에 모범을 보이시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께 우리 도산 이동환 선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일찍 아버님을 여의긴 했지만 우리 화사님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좀 들려주세요. 아버님은 제가 3살 먹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크게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디 가서 말할 때 아버님 이동환님의 아들로 소개를 받는다는 것이 역시 아버님의 영혼과 기를 받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특히나 아버님이 원불교와의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네. 제가 느끼는 바가 참 많이 있어요.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돌아오셔서 신흥에 와서 묘량 수신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셨죠. 화사님의 고향은 영광군 신흥. 묘량면 신천리 신흥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신천리 신흥이라는 곳이 혹시 교무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높고 높은 산 마루턱에 있어요. 네, 그야말로 산골 마을이군요. 산골 마을이에요. 예, 마루턱에 있어요. 네. 그때 묘량 수신조합을 왜 만들었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당시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예,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죠. 대종사님이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셨다면 예, 저축조합. 예, 오히려 일본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고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고향 신흥에 오셔서 손수 이름도 수신조합이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물품도 구입하고 또 돈을 적립해서 쓰기도 하고 담배와 술도 끊게 하고 모든 것을 도덕 선양 야학을 실시하고 이런 예. 일을 함으로써 예. 동네 그 신흥 마을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 수신조합을 하신 것이 가장 큰 아버님 첫 번째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교단에 출가를 하셔서 우리 교단의 경제적 기반 토대를 닦는 데도 큰 역할들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이제 아마 경제적인 머리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익산에 와가지고 보화당 한약방을 설립을 해서 물교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서 하시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또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보화당 설립에서 북한에 있는 만주 땅에 가가지고 네. 한약을
많이 구입하려고 할 찰나에 예. 그것을 약속을 해놓고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이 그걸 어디서 옆에 모두를 상의해서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 하지 않고 너무 급격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 해서 다시 예. 돌이켰다는 그런 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스승에 대한 신성이 대단했고 예. 예, 함께 공의를 모아서 해야 된다는 그 초기 교단의 예. 우리 예. 원불교 정신을 그대로 실천을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아버님이 또 이리 보화당을 설립할 뿐더러 또 수계농원에 과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만 평의 예. 땅에 과수원을 만들어서 굉장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관리하고 누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를 초창 당시에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수계 과원을 잘 이룩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오늘날 수계농원 예, 있기까지에는 그렇죠. 예. 우리 도산 이동환 선진의 또 손길, 예. 정성이 합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때는 일제강점기 194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익산에서 이제 중앙총부가 처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엿장사도 했고 정말 뭐 끼니를 다 잊기 어려운 그런 시절에 우리 교단의 경제 기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구월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서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토대를 닦아주신 분이 우리 도산 이동환 선진이신데 어떻습니까? 아버님을 그런데 뭐 3살 때 여였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버님 그 열반하시던 때 그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열반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신흥마을에서 아버님 전에 큰아버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둘째로 아버님, 세 번째로 응산 숙부님, 네 번째로 형산 숙부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둘째이지만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실중하셨는가 대영사님을 한번 배웠고 영산으로 가버리신 뒤에 따라서 이어서 응사님이 또 출가를 하시게 네. 되고 또 형사님도 출가하셨고 또 사촌 고사님이 또 출가를 하셨고 이윤건 종사님, 예. 또 한사님도 출가를 하셨고 또 이제 민사님, 범사님 모두가 출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그 일을 맡으시고 어떻게 또 수계농원까지 또 걱정을 하셨던지 네.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익산으로 이사를 하신 거네요. 예. 그 전에 사실은 아버님이 어머님은 그 고생하시는 것을 들었든지 어쨌든 간에 아버님이 그 초당골이라고 해서 안산 바로 밑에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네. 그 살림살이를 전부 다 범사님 촌수 육촌이죠. 이공전 종사님. 예. 범사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네. 집도 다 떠내려가고 얼마나 우리, 절박했을까요, 정말. 제가 이제 9남매 중에 막내인데 네. 외로 세 분, 네 분은 출가하셨고 저희 성타원님을 비롯한 5남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셨는데 힘들었지 않겠어요? 네.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계리로 이사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라남도 영광에서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삼례 더구나 수계리에 이사를 하시려고 할 때 당신은 삼례까지만 오시고 삼례에서 익산으로 지금 옛날 1위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네. 어머님이 저 3살 때 위에 이제 6살 때 성사님 9살 때 이제 기래경
이렇게 다 고만고만한 놔두시고 자녀들을 다 하도 데리고 몰고 예, 그 같이 당시에는 또 이 영광 남도에서 전라북도로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당 이 길도 멀고 백리길이 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고 가시면서 예. 잘 살으라고 하면서 가시고 나서 다시 이삿짐을 보지도 않으시고 네. 한 달여 만에 총부에서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셨어요. 그때가 예, 아마 전염병에 걸려서 장질부사라는 전염병이라는 것 같아요. 그때 장질부사를 걸리시고 그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잘 먹지 못하고 건강이 애써서 다른 네. 누구보다 견디지 못하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총부에 아마 공사가 또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집에 이사를 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가신 거네요. 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쓴 글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를 쓰셨죠. 예. 아버님 3살 때 예. 여인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예. 토산 아버님 은혜, 나를 오늘에 있도록 이 한 몸, 신령스러운 영성, 정신적 기틀인 영과 기와 질을 주시었어요. 나에게 유전인자인 DNA를 남겨놓으시고 내 가슴에 묻어둔 채 외로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저를 한 번도 보듬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내 또 허구나 대전에 따라 가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또 여기 쓰면서 외로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썼어요. 네. 열반하셨다는 말도 안 하시고, 왜 그랬느냐면 숭엘이에 오니까 친구들이 너 아버지 죽었지야 그래요. 그 기억에도 아니 우리 아버지 죽은 것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끝까지 읽으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에 새로워서 외로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썼습니다. 예. 아버님을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예. 80이 넘도록까지 기억하는 것은 아버님의 그 DNA를 받아서 영과 질을 받아서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가정 일을 뒤로 하고 출가를 해서 원불교 큰 회상의 주인으로 오늘날의 원불교가 있기까지 터전을 잡아주시고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자녀에게는 사실은 늘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을 일찍 여인. 그렇지만 자랑스러운 아버지이고 우리 교단에 또 큰 역할을 하신 신신 깊은 공도자로 스승으로 또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도산 이동환 선진께서는 또 일산 이재철 선진과도 인연이 깊으시지요. 그렇죠. 그 영광 묘량의 신천리가 있는데 신천리에서 가장 산마루터 제일 꼭 마루에 그 시릉마을이 있었어요. 시릉마을과 신천리 밑에 대천동 마을이 우리 한평이시 기성궁파의 두 분이 살았던 거예요. 우연실에 만나서 네. 두 형제간을 만나서 보니까 형제간이었어요. 예. 그분이 바로 이재철님이었고 그 촌수는 좀 멉니다마는 이동환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재철님의 연원으로 대영사를 뵙게 되었고 또한 범사님이 저희 집 같이 살았던 거예요. 네. 범사님의 고모부인 김홍철 종사님이시죠. 님의 아버님이 팔사님이십니다. 네, 김광선 선생님. 김광선 네. 팔사님. 작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큰 대종사님의 제자로 되었죠. 일산, 팔산 아버님 이렇게 큰 제자를 얻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일가 친척 두루 위아래로 많은 분들이 정말 한 곳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때로 출가를 한 셈입니다. 네. 아버님이 이렇게 원불교에 출가를 하고 또 열반하시고 나서 사실 어머니는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열반할 때는 당신 기유를 따로 챙기시지도 않고
아버님과 함께 해달라고 또 그런 유언도 남기셨다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때 아버님이 가셨어도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으면서 한 번도 아버님께 섭섭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은 훌륭하시다. 모처럼 집에 하나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의 어려운 시절 말씀드리면서 다 그걸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하는 아버님이시다.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그렇죠. 자칫 좀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원망스럽죠. 네. 어떻게 원망스럽냐면 아니 당신이 자녀들 구남매를 뒷바라지하면서 사시면서 할아버지한테 얼마 많은 힘이 눈총을 받았겠어요. 어? 아버지 동생들, 예. 며느리가 또 조카들 다 출가가 네. 대종사님 따라갔으니 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도 시끌만치도 섭섭하시고 할아버지께도 시끌만치도 아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대단한 분이셨네요. 어머님이세요. 네. 예, 그 그리고 어머님이, 또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셨다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수계리에 이제 머물면서 남보다 정말로 힘든 생활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교육열이 투철하셨어요. 내 자식은 다 굶어 죽어도 한이 있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나무 논과 유영창이라는 분의 논과 집과 모두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시면서 세를 줘야 하는데 돈이 없죠. 또 국가에서는 공출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면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모시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옆에 따라가는 나도. 그때가 화사님이 몇 살 때였던 거예요? 아마 4살이나 5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만 해도 저도 마음 아프고 그런데 직접 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7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의 그 생생한 모습, 그때 그 안타까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면서 정말 큰 소리로 막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그 생생히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저한테만 저거만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도 우리 아들 판검사 만들어서 너희들 한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 말씀을 큰 소리로 하시고 어머님이 사실은 그 많은 어려운 속에서도 네. 교육열만은 아주 대단했어요. 네. 또 오늘도 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말이 좀 어두네요. 아까 말씀대로 큰 수술을 받다 보니까 입속에 지금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들어서 이게 발음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그래도 죄송한데요. 아니요, 잘 생생하게 들려요. 발음이 너무 어중떠중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죄송해요. 하여튼 그러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죠. 살면서 화사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마음이 오고 가는 경계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내 자녀만큼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구남매 남편은 잃었지만 원불교에 희사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내 자녀 따뜻하게 가르치리라 하는 그 생생한 마음을 늘 마음에 담고 게으름이 날 때나 경계 속에서나 잘 극복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대신 어머님이 이제
저희 거산 이광호 형님하고 밑으로 이제 예산 이철 형님 두 아들을 전무출신을 보내시고 또 윤타원 이정만 누님하고 성타원 이성신 누님을 대종사님께 전무출신으로 보내셨지만 그러니까 구남매 중에 지금 네 자녀가 다 네 출가를 자녀가 하신 출가를 거예요. 하셨죠. 네. 제가 아마 출가 꿈을 꾸지 않았느냐 교무님들이 덜어 말씀하신 네, 적이 궁금합니다. 있는데 저는 출가를 하셨을 법한데. 출가보다도 그냥 어머님 모시고 그 사는 거 하나하나가 네. 그냥 꿈속같이 그냥 지나가 버렸죠. 감히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가를 네. 지키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효성스러운 마음이 예. 있으셨네요. 예. 특히 어머니가 열반하실 때는 당신의 기일을 따로 챙기지 않고 아버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또 유언을 하셨다고요. 예, 어머님이 이제 올해 그러고 돌아가신 지 40년이 됐더라고요. 40년이 된 어머님을 파묘를 하면서 어머님께 글을 써서 외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40년 동안에 한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한보다 더한 어머님의 그 뜻이 교육열 못지않게끔 또 생활력이 또 강했어요. 네. 어떤 남자보다도 더 이상 강건이고 아주 억척스럽게 대장부셨군요. 대장부인 예. 어머님이셨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교육 특히 온강대학을 비롯해서 제가 마지막 저만이 유일하게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유학 생활을 한 셈으로 열심히 했지만은 그렇게 교육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평소 아버님이 사가 일은 뭐 거의 돌보지 못하고 오로지 공중사에 합력을 하고 열반을 하셨지만 아버님 도산 이동한 선진에 대한 추호의 원망도 없었죠. 없으셨어요. 정말 없었어요. 예. 정말 원불교에 출가한 남자 교무들의 그 아내를 정토라고 하고 권장부로 우리가 교단에서도 크게 우러르는데 그런 정토분들의 표상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아버님의 염원, 어머님의 염원을 이어서 우리 화사님이 또 이 교단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서 그 출가한 형님이나 누님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예산 이철행 종사님이나 성타원 이성신 종사님 우리 교단에 정말 우러르는 큰 어르신들 아닙니까? 우리 예사님이나 성타원님 어떤 분이셨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사님께서는 아마 대종사님께서 그 총부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아마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가로 사가로 돌아가라고. 가서 어머니를 도와주라고. 근데 집에서는 어머님은 거의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출가하도록. 출가하도록. 예. 그래서 나가실 때가 바로 6.25가 난 영광으로 가셨어요. 1950년. 그때요. 네. 그래서 영광에 가서 선생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하고 네. 공부도 하고 예. 선생님으로서 네. 어떻게 그렇게 지냈는가.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따를 정도로 네. 받들어 모시는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어요. 예. 저도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지만 부러울 정도예요. 예, 그러시죠. 그 그리고 또 다음에 서울회관 건축에 또 큰 역할을 다 하셨죠. 서울회관 건축의 1등 중추적 역할도 했을 뿐더러 또 보화당을 아버님이 하시다가 네. 미처 다 못 하신 보화당을 이어서 네. 또 큰 교단의 큰 사업이지요. 예.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이끌어주신 큰 역할도 해주셨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교정원장도 하고 감찰원장도 그러시죠. 하고 많이 만들어 지났습니다만은 예. 딱 그를 마친 뒤에 이런 반구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끝내주셨어요. 네. 대단한 결심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뵙기에도 정말 사업
현장에 주로 계셨지만 공부와 사업을 둘러보지 않고 늘 항상 쌍전할 수 있도록 우리 후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분이시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타오님, 정말 제가 지금 광주교당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광주교당의 교구장으로 12년을 근무하시면서 많은 교당을 새로 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입교시키는 큰 교화 선구자 역할을 하셨어요. 예. 우리 성타오님 소개도 좀 해주시죠. 이제 성타오님이 자동적으로 이제 예사님이 아버님 역할을 하셨다면 성타오님 어머님 역할을 하신 맞습니다. 셈이죠. 예. 가끔 많이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오셔가지고 어머님이 네. 그 조금씩이나마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예. 물론 전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명절 때라든가 어떤 건 한 번도 같이 오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명절을 예. 형제가 좀 함께 지낸 적이 거의 없으시네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죠. 그러나 그 교사를 보니까 어머님이, 성타오님이 아주 그와 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55주년 반백년 사업에 큰 상이란 상은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시고 또 그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읍에 사실 때나 예. 또 익산교당에 계실 때나 더 말할 것 없이 광주교당에 계실 때 네. 아주 그 혁혁한 그 공은 거의 지금도 교당도 예, 15개 이상 예. 광주 지역에 또 교당을 새로 내기도 그렇게 했고 내시고 연원교당으로. 하셨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동생으로서 참 존경하지 맞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두 형님 예. 누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예비교육자 시절에 우리 성타은님을 배웠었는데 그때는 원로교무로서 우리 후진들에게 한 번씩 말씀을 대종사님 추모담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쩌렁쩌렁한 음성은 지금도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타은님 열반하실 때는 어쩌면 우리 교단의 열반락을 나투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그겁니다. 예, 인생이 나와서 살다가 죽는 건 당연한데 2000년도 돌아가시기 한 7, 8년 전에 예. 당신이 이별 여행을 떠나신다고 귀향사를 써 주시고 실제로 당신이 가실 때는 아무도 오지도 가지도 말고 자기 일이 바쁘니까 자기 일에 열중하라 네. 하시면서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타오님 같은 분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원정사님들 가시는 것처럼 하셔야죠.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반 직전에. 열반 직전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동생인 제가 그를 따라야 할란가 따라야지 말해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장례도 그냥 24시간 안에 다 마치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 몸이 안 좋으시고 좀 원병원 병원에 계실 때 이제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리 아프고 몸을 어리움 하시면서도 고개를 흔들면서 절대 그렇게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그거 하셨어요. 제가 그럴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대종사님 성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하려는 거 어찌란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올리더니 거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예. 돌아가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주는 것이 도리다. 그래가지고 예타원님을 찾아뵙고 예, 전희창 종사님.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법타원님을 또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신 기증하고 열반식도 연결식도 하지 말라 하시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이에요. 네. 당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최소한도로 간소하게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그대로 따라서 아침 9시에 돌아가셨는데 다음날 9시에 딱 열반식 24시간 안에 딱 해드리고 당신 시체 시신 기증을 원광대학교에 하시고 또 하시기 전에 수도원님들이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섭섭하시죠. 섭섭하셨고
또 시승기증하는 것이 원광대에서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광대 재생의료관에 전화도 하고 확인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확인해서 그렇게 마쳐서 보내드렸습니다. 단 1년 후에 다시 시신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 1년 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서 다시 모셔드리고 그때 성타원님을 보내드리면서 아버님하고 두 어머님하고 윤타원님하고 성타원님 5분을 합동기를 지금도 지내고 있고 그걸로서 탈상까지 겸해서 총부에서 모셔드리고 제가 지금도 모시고 있죠. 그렇군요.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 그리고 또 형제 누님 이렇게 다 두시고 그 뒷바라지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또 화사님이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화사님은 뭐 전무주시는 안 하셨지만 전무주신 더 큰 역할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녀도 이건정 교무님이죠. 출가를 또 시키고 따님도 정서가 되셨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이라기보다는 그 운명적인 결심인 것 같아요. 지가 하려고 해야지 하죠. 그렇죠. 부모님이 권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제만쯤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결정을 원광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따라야겠다 하고 원광대학을 가서 원래 공부 잘하는 분이 원불교학과 가는 거예요. 공부도 괜찮게 했어요. 예. 뭐 IQ도 좀 주 학교에서 전체에서 1, 2등 할 정도로 괜찮고 좋았었는데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무출시를 시켰고 또 그 딸 성명으로 이세라인데 원심 세라도 어떻게 이원심 정토. 네. 미국의 그 바로 위에 오빠 건식이 오빠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그때 서문 교무가 있었는데 그 정토를 만나가지고 결심을 따라가면서 정토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주 좋은 사위를 얻었죠. 교무님이시고 또 한의사였고 또 그 집안이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미국 교화에 지금 뭐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 사돈이지만 뭐 친 형제가 아니라 다름없이 지내고 아주 그 두 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단한 신심과 공심이 있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하나가 전무 출신에 딸 정토 이어서 좀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 기적적인 일은 이번에 그 큰딸의 큰 아들이 저한테 손자죠. 재경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그래도 메릴랜드 대학이라면 괜찮은 대학이에요. 대학을 합격을 하고 한국을 들어오더니 신성회를 찾아가서 예비 교무가 될 수 있는 어떤 훈련이죠. 훈련을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는가 하면 이건종 그 딸이 또 같이 가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대째 이제 전무출신도 나오겠는데요. 아마 좀 그렇게 돼서 아마 교무가 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믿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한 집안에 전무주신 출가자가 한 명만 나와도 구족이 승천한다는 그런 옛말도 있는데 정말 4대, 5대 이어오면서 출가와 재가로서 공도사업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불보살 집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사님은 사실 뭐 어린 시절이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을 친견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참 저는 복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저는 대종사님 뵌 기억이 없어요. 아버님도 기었는데 대종사님 뵙겠어요? 3살 때였으니까. 그런데 익산 총부의 대각전에서 아버님 연결식을 할 때 그때도 만국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막 뛰어다니면서 그 만국기를 잡으려고 했단 거예요. 네. 성타관님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이제 다른 일반 대중들이 좀 침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버님, 대종사님을 이제 배웠던 것이 틀림이 없고, 정산종사님은 예. 응산종사님이 옆에 뵈러 가면 꼭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구조실로 저를 데리고 가서 예. 대종사님 친인정전에 대처를 하고 또 정산종님께 뵈면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일어나셔가지고 백장을 열으면서 예. 과자를 또 주세요. 예. 가끔 얻어 먹고 또 대산 여래님께서는 제가 이제 수계교당에 있었기 때문에 네. 수계리도 계셨고 또 원평에도 이제 요양 중에 계셨어요. 그러시죠. 그때 뵈면 그때 대산종무사님의 그 법문이 성경신 그 법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성경신을 우리 집 가훈으로 삼자 해가지고 지금 가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너무 좋잖아요. 열심히 살자. 예. 받들고 살자. 신념을 가지고 살자. 성경신. 그대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산 상사님께서는 종법사님, 예. 좌산 상사님께서는 물론 종로교당에서 교감 같이 이렇게 하셨고 또 수계교당에서도 같이 계셨고 또 우리 이건종 교무의 추천 교무에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너무 예. 가깝게 이렇게 모셨던 네. 상사님이시고 또 경산종법사님은 물론 종로교당에 있던 신협 원장도 하셨고 서울 교구장으로 오셨으면서 예. 수계교당에 계실 때 예. 수계 농원에 계실 때 제가 한번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금방 일어섰더니 예. 조금 이따 보자고 하면서 잠깐 저한테 주시는 것이 네. 부채 하나에 예. 그림란을 탁 해놓고 예. 신선히 부채를 들고 그런 그림에 거래각도 무궁화. 내가 아팠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던가 봐요. 성주 법문을 예. 내려주셨군요. 그러면 예.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재산 목록 1호로 이제 알고 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 제가 그 복이 많아서 그 인연복 그런 모든 그 열애 종사님들을 다 예. 모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역대 종법사님을 두루두루 다 가까이 모시고 예. 공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 화사님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 교도로 그 집안으로 또 큰 테두리 속에서 든든하게 자라셨는데 정작 이렇게 자라면서 학생회 청년회 거치면서 화사님 마음에 내가 정말 원불교의 진정한 교도로서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시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수계리에서 이제 어린이 그 교회가 있었고 법회를 보시고 예. 네.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동일익교당에 동산동에 있었어요. 일익교당이 거기서 학생회를 이제 보았고, 근데 군대가 알았듯이 내가 장교로서 예표를 하고 원강 여중고 교사를 하면서 예. 그 청년회를 제가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있었죠. 청년을 직접 만드셨어요. 예. 일익교당의 청년회를 만들고 또 거기서 같이 활동도 했어요. 예.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서울 올라와서 종로교당에서 청운회를 제가 우리 종로교당 청운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관여하고 그 청운회를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더 인연이 있었다면 시민선방에서 최공 박사가 운영하는 거기에 제가 열심히 좀 참여한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새천지가 열려가니 새 사람 돼요.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벌써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 평화의 날에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린 시절 어린이회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결성을 하기도 하고 꾸준히 청운회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단 안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큰 일들을 해내시고 역할을 하셨습니다. 화사님께서는 정말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스승님들을 모시고 공부하면서 역대 종법사님들을 또 모시고 함께 공부하시고 든든한 어떤 힘을 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늘 평소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법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신이라는 법문을 대산열애님으로부터 원평에서 받들었어요. 네, 3대 종법사님이시죠? 3대 종법사님이시죠. 그 말이 너무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라. 공부나 사업이나 생활이나. 경은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좀 험악한데 받들어 모시고 살자. 예. 친구도 부모도 모시지만 자기 사람 밑에도 모시고 살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모시고 살자. 네. 그 세상, 그 뜻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잘 모시고 열심히 살아도 또 자기의 굳은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신념을 갖고. 예. 특히나 저희 가족은 이런 가족으로서 신념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면 어디 가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년 성경신 법문을 카카오톡으로 네. 아니면 만날 때마다 예. 같이 가훈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부러운 가족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 가족이 다 만나면 언제나 이 법력, 법문 서로 그런 공부하는 얘기 나누면서 훈훈하는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4대째 전무 주신 가정으로 우리 교단의 큰 스승님들 그리고 선지님들 모시고 함께 공부 사업하는 종로교당 화산 이화행 법사와 함께했습니다. 화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